어제 한 지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부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유튜브 영상을 수백 개 봤고 책도 10여 권 읽었고 부동산 카페에서 매일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 채도 사지 못했답니다. 반면 그분의 동창은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작은 상가를 하나 샀는데 지금 그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은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2026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매일 유튜브를 켜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부동산 뉴스를 체크하고 각종 지표를 들여다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 같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는 이야기들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매물을 보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손해를 볼까봐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5년 전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사셨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낡은 건물 하나가 매물로 나온 걸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월세 수익이 은행 이자의 몇 배나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법무사를 찾아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배웠고 건축사무소에 가서 리모델링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부동산은 위험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좀 더 공부하고 나중에 하라고요. 하지만 이분은 직관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나왔고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건물의 가치는 매입 당시보다 크게 올랐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경험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진짜 감각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으셨고 시장 분석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곧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 4년 전에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안 샀습니다. 3년 전에는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망설였고 2년 전에는 정부 정책이 불확실해서 미뤘습니다.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다시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분이 5년 전에 봤던 매물들의 가격을 확인해보니 모두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행동의 차이입니다. 김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행동했고 박 선생님은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 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지식을 쌓았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실제 매물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야말로 그 어떤 책이나 유튜브 영상보다 귀중한 배움이 됩니다. 2026년,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50대, 60대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0대가 되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도 받기 힘들고 관리할 체력도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책상 앞에 앉아 분석만 하는 사람보다 직접 발로 뛰며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당장 큰 수익을 내려는 건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를 위한 자산을 만들려는 건지 말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건물이나 비싼 아파트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투자로 시작하면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찾으십시오. 멀리 있는 좋은 조건보다 가까운 곳의 평범한 조건이 낫습니다. 자주 가볼 수 있고 동네 사정을 잘 알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라면 그 동네에 대한 여러분의 직관은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조금 낡았어도 위치가 최상이 아니어도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더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첫 번째 투자의 목적은 큰 수익이 아니라 배움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리스크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세입자가 안 구해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리스크가 더 클까요?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걸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의 일부로 적절한 수준의 대출로 신중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최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구매하셨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고 건물 관리에도 애를 먹으셨습니다. 여러 번 후회했고 차라리 그 돈으로 편하게 살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3년째가 되자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세입자를 만났고 관리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 그 월세 수입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65세에 공부만 하고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후회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행동했고 그 결과 지금 웃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과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식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행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합니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100%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 끝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에 대한 편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50대는 아직 2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60대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해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함이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무모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차분함과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 누군가는 그 매물을 사갑니다. 여러분이 공부만 하는 동안 누군가는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2026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이미 지나갔고 내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실패 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며 기회를 놓치는 것,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가장 후회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공부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당한 준비 후 행동에 옮기는 길입니다. 불확실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길입니다. 2026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내일부터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네를 걸으며 매물을 살펴보고 부동산에 들러 시장 상황을 물어보고 관심 가는 물건이 있으면 직접 가서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이제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